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팟 폴스 원 출연, 중국은 다루기 어려운 상대, 미국 육군 250주년 기념 열병식, 트럼프의 한을 풀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일그러진 우리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트럼프가 팟캐스트에 출연했는데 지금 이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불 터지는 팟캐스트일 것이고, 왜냐면은 트럼프 지금 반대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극도로 지금 분노한 상황이잖아요. LA 시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탄핵 얘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아주 여유롭게 어린 시절부터 무슨 그런 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여유로운 얘기하고 있겠죠. 그 얘기가. 근데 또 지지자들은 굉장히 편하게 들었다. 맨날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하고 그 저기 기자들의 설전부터 시작해서 그 에어포스 원에서 맨날 트럼프 쉬어야 되는데 시끄럽게 막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거기서 공격적인 질문하는 거 그런 것만 보다가 너무 편안하게 도서관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다.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좋은 댓글이 많았겠죠. 왜냐면 이게 뉴욕 포스트 출신의 옛날에 뉴욕 포스트가 그 트럼프의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그 칼럼과 뉴스를 트럼프 지지에 대한 그 얘기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 트럼프 성향 그 언론으로 지금 발돋움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란다 디바인이라는 이 칼럼니스트 분이 팟캐스트를 만드셨어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제 17,000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손님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이제 빵빵 터지겠죠. 트럼프가 여기에 출연한 이유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지금 시기 아닙니까? 근데 저기 나와갖고 여유로운 한가로운 얘기는 하고 있으니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왜 저기 나왔을까? 지금 이제 유튜브도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지지했었고 항상 지지하는 어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출연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중국은 언제나 상대하기 힘든 상대다. 이거 말고도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트럼프의 성향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저를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 시절 얘기부터 싹 다 물어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부터 다 나옵니다. 자, 중국은 언제나 상대하기 힘든 상대고 이 지금 그 벤스 부통령이 그 촌놈이라고 표현한 적 있죠. 기억하시죠? 중국 촌놈들이 우리를 뭐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케빈 오릴리라는 그분은 아예 이 지금 얘네들을 중국 애들을 벽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질식사하게 최소 500% 관세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협상자들을 상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여. 버릇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다 이겨왔다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거 하나도 안 들어줬고 자기네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편하게 장사하면서 우리 미국 기업들은 중국 안에 들어가서 장사 못하게 한다. 이거잖아요. 1기 때 자기가 거의 끝까지 갔었는데 너무 아쉽게 실패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어가질 못했다. 이게 지금 내가 4년 두 번째 임기를 하지만 4년 하고 4년 연임해서 8년을 연속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런데 그 4년 때문에 바이든 정권 4년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됐고 오히려 그 뒤로 돌아갔다고 역사가 뒤로 후퇴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1기 때 자기가 거의 중국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것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너무 안타깝게 실패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래하는 국가가 170개국. 지금 스콧 베센트 장관은 뭐 18개 정도가 이제 우선순위에 있다고 했죠. 그중에 중국도 포함되어 있었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중국도 그 뭐 17개 국가 다를 게 없다. 18개국 중에 하나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약간 좀 더 클 뿐이다. 그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포함하여 미국하고 뭐 거래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물개랑 저 펭귄한테까지 뭐 관세를 부과했다. 뭐 그 얘기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3국으로 회피해가지고 관세를 회피하려는 그것 때문에 미리 다 알을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170개국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다.
뭐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하루에 한 개국씩 한다고 했는데 그건 트럼프 원래 표현이잖아요. 그 정권 잡은 다음에 자기가 뭐 이틀 만에 뭐 저기 전쟁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푸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0개 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다. 그리고 앨런에 대한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일론 머스크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일론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별로 며칠 동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먼저 물어봅니다. 칼럼니스트가. 약물 탓인가.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저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글을 막 썼다가 지웠다가 이럴까. 약물 아닌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뒤에 어떤 물밑 협상에 따라서, 그렇죠?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트럼프에게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스콧 베센트 장관하고 복도에서 박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박치기를 했다? 그래서 주목 싸움 얘기까지 나왔는데 트럼프가 본 적이 있냐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걸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정말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근데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무슨 박치기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할 수 있냐, 용서할 수 있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정확한 답변은 안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이렇게 그 이번에 관세의 출발점 얘기했죠. 관세의 출발점 지금 2차 협정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고 영국에서 해서 2차 협정까지 나왔는데 그 처음에 20% 펜타닐 관세 매긴 거는 안 없어지고 있죠. 거기 분명히 펜타닐 전문가가 같이 배석했다고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펜타닐 관세는 안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작점도 그렇고 지금 2차 협정이 지나고 나서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 FBI 국장이 조 로건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얘기도 전달해 드렸었죠. 거기서 중국이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FBI 국장이.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을 말살시키려고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물들게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원료를 14개, 15개를 다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펜타닐 관세가 이 관세의 출발점이었고 결국에 그때 핑계가 그거였잖아요. 결국 이 펜타닐의 오명 국가에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거기 집착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닥달했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때는 마약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다.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내 막내 아들인 베런한테 그 얘기를 한 거다. 6살, 7살 때부터. 마약, 술, 담배 절대 하지 마라. 마약, 담배, 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거를 계속 말할 거고 평생 그렇게 지겹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어떤 어린 시절부터의 그런 그 인생의 경험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펜타닐 관세 20%, 요 지금 이거는 절대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를 지금 자꾸 흔들어도 그거를 안 깎아줬잖아요, 지금. 히토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어서 자동차 전투기 공장이 멈출 지경인데도 그거는 포기 못합니다, 지금. 그렇죠? 펜타닐 관세 아직도 포기 못했어요. 자, 미국 육군 250주년 기념 열병식 트럼프의 한을 풀다. 자, 드디어 했죠, 이거. 자, 이거 1기 때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게 과연 뭐 러시아나 북한처럼 우리가 이래야 되냐 해가지고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거를 다 데리고 와야 돼. 옛날에 이제 퇴역이라고 하죠. 퇴역한 그 장갑차니 무슨 전투기 그거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거 너무 이 소모가 많다. 경제도 어려운데. 근데 드디어 했습니다. 지금 육군 250주년 기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저기죠. 1기 때는 핑계가 없었던 거예요. 1기 때는 핑계가 없었는데 지금 딱 2기 때 들어왔더니 육군 250주년이네. 트럼프 이거 좋아하는 거 이제 아시죠? 뭔가 기념할 만한 뭐를 굉장히 중요해. 자기가 업적 남기는 거를. 그래서 이번에 딱 보니까 250주년 딱 있네. 이때다 한 거죠. 야, 250주년이라고 해서 내가 행사를 하면은 조금 묻히겠지. 물론 묻히진 않겠죠. 이거 다 열병식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데 이게 묻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앞에 이걸 붙인 겁니다.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열병식 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미국 육군 250주년 아닌가. 이거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당 지지자든 공화당 지지자든 나를 지지하지 않든 지지하든 아니 군대에 대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안 한다는 거는 국민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저기로 이걸 기념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막 폭죽도 터트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저는 그 러시아나 북한 열병식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각도로 다리를 올리잖아요. 그 무슨 요가 자세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다리를 올리죠? 그 다리를 엄청 올리면서 각도 엄청 맞추고 막 딱딱 맞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발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미국 군인의 어떤 자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대충은 맞추는데 그렇게 각을 맞추지를 않아요. 그런 러시아나 북한 열병식에서 보던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전차가 등장합니다. 이미 퇴역한 건데 딱 봐도 디자인이 요즘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M4 셔먼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사력의 초석으로 불렸던 그 탱크를 지금 데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이 처음에 남북전쟁 당시에 윌리엄 테쿰스 셔먼 장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고요. 자, 1957년에 현역으로 운용되다가 퇴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하죠. 저렇게 병사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위에 드론 세대가 떠 있었어요. 지금 트럼프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라. 저렇게 드론이 많이 활약을 하지 않느냐. 아까 그 팟캐스트에도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많아서 잘랐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드론이 이렇게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했더니 뭐 약간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드론을 싹 다 사버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보다 많이 사는 국가가 있으면 더 많이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세대가 떠 있었는데 고스트 X, C100, X10D라는 드론이 세 대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 정보 감시 정찰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게 같이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육군 병사들이 이제 진군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른바 땅캐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침해주는 최첨단 무기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만 있으면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드론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드디어 이제 또 최첨단 무기가 또 등장합니다. 많이 봤죠? 이거 로봇계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전쟁은 로봇계의 시대죠. 자, 로봇계는 저 고위험 환경, 정찰 및 폭탄 탐지 임무. 그리고 사실 저 로봇계 말고 이제 군견도 등장했거든요. 군견 한 마리가 있어요. 군견이 뭐 계급은 없다지만 우리가 장난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남자분들, 대한민국 남자분들. 야, 우리 부대의 군견이 나보다 계급이 높다. 계급은 없는데 어쨌든 군견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개가 아니라 이런 로봇개가 활약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얘의 속도가 있습니다. 즉 걷는 속도는 시속 2마일이고요. 만약에 달리면은 배터리를 써서 달리면 시속 7마일까지 질주가 가능한 지금 성능을 가진 로봇개가 어제 등장을 했다. 자, 굉장히 그 드론과 로봇개, 미래의 어떤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M4 셔먼까지 2차 대전 때 활약했던 이런 열병식의 어떤 중요한 무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멜라니아 여사랑 등장해가지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얘기를 했죠. 군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군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1775년 6월 14일 바로 이제 그때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미국이 독립을 하려고 해서 군대를 창설했을 때 자유는 방패를 얻었고 자유는 검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그 모토가 이 얘기인 거죠. 우리 아주 여러 분야에서 이거 그렇죠? 유머에서 개그 분야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도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승리 아니면 죽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승리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일그러진 우리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아까 살짝 나오던데. 자, 가계에 대한 이 설문조사,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죠. 물어보는 거, 직접 실제로 찍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심리. 그러니까 심리가 어떤 확인이 돼서 이제 생활에 녹아 들어갔고 지표로 찍히면 이제 하드 데이터가 되는 건데 뭐 실업률이라던가 아니면 비농업 취업자 수라던가 이런 건데 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하드 데이터죠. 내가 지금 실업률 다 잡았고 인플레이션 다 잡았는데 파월은 금리를 인하 안 하고 있다. 계속 거기다 저기 돌리고 있죠. 탓을. 자,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랑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 어쨌든 간에 이 소비자 심리지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은 더 그럽니다. LAC 격화되고 있으면서 반 트럼프 전선이 명확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원래 그 전에도 트럼프는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극도로 높은 극단적인 이 지금 갈린 양상이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반반이잖아요. 선거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도입니다. 그렇죠? 구도예요, 결국. 민주당,共和당 결집해서 반반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런 설문조사 올 때마다 자기 의견을 피력해요. 강하게. 왜냐면은 그 나가가지고 시위하면 이제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언론의 경제지에 막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기회로 삼는단 말이에요. 트럼프를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열심히 응답해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응답 잘 안 해요. 전화 와도 응답할 필요가 없죠. 응답하더라도 응답을 안 하거나 응답을 하더라도 좋게 해야겠죠.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그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만 오면은 트럼프 정권에 어떻게 하면 타격을 가할까? 이거 뭐 물론 이것 가지고 타격을 가할까 싶지만 뭐 십시일반이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이런 거라도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이제 저기라고 하죠.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에 나온 걸로는 이제 60.5가 나왔습니다. 전체가. 이게 지금 1980년 5월 달 이후 최저치에서 60.5로 급격히 상승한 수치고 현재 이 컨디션에 대한 거 현재 컨디션, 기대 컨디션이 있죠. 기대 지수가 있죠. 현재 컨디션이 63.7 나왔는데 58.9였던 게 63.7로 급등했고요. 일단 세 개가 다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지표 하나, 그다음에 현재에 대한 부분, 이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감 요건데 다 일단 급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기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47.9에서 58.4로 급등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다 급등하면서 나왔죠. 근데 세부적으로 뜯어봐야겠죠. 일단 요것도 지금 줄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한 덩어리가 또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뭐 파월이 그때 막 이거 뭐 기대 인플레이션 내가 미시간 때 거 보고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뭐 다른 것도 보고 뭐 물론 파월이 그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딱 미시간대 뭐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걸 100% 참조해서 금리 결정한다 이러진 않았고 우리는 모든 지표를 두루두루 본다. 그중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참조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봐요. 보면은 이제 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음에 그러니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고 5년, 10년 조금 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가 분명히 물가를 잡았는데 그렇죠? 계속 강조하죠. 아니 기름값이 1갤런당 2달러로 떨어뜨리고 지금 뭐 유가가 전쟁 때문에 살짝 올랐지만 그 전까지 에그 인플레이션 급락시키고 내가 없던 거 다 잡아놓고 약값도 인하해줘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는데 계속 FRB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 자꾸 이 지표가 굉장히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렇고 파월도 마찬가지고 FRB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참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플레이션이 꺾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하드 데이터로 나오는 진짜 저희 정해진 거고 결정된 거고 이거는 5.1, 4.1로 꺾였어요. 이제 확 꺾였죠. 자, 근데 이게 세부 내역을 들여다봐야 돼요. 세부 내역을. 이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는 지지 성향에 따른 요거를 지금 올려놓기 때문에 여기서 극단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짜리인데 10.1이 나옵니다. 10.1. 공화당은 1.5예요. 근데 이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 격차만으로도 저거 지지 성향에 따라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려고 저렇게 너무 과도하게 부르짖거나 물론 여기도 맨날 얘기 드렸죠. 공화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공평하게 얘기하죠. 공화당 지지자들도 일부러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아침마다 내가 베이컨 가격 때문에 베이컨 못 먹고 있어도 그렇죠? 4인 가족이 베이컨을 항상 넣어서 오믈렛에 먹고 있었어요. 근데 베이컨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베이컨이 한 조각씩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는 왜 베이컨이 없어? 맨날 먹었었잖아. 근데 베이컨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래놓고 여기 설문조사 전화 오면 뭐라고 합니까? 베이컨 가격 올라서 힘들다는 얘기 안 하겠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한테 도움 줘야 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별로 안 높다 이러겠죠. 물론. 당연히 이쪽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20년 이후에 21년도잖아요, 여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물가 폭등했잖아요.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을 보라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때.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맞죠? 바이든 정권이었고 그 바이든은 민주당 정권이 탄생된 대통령이었고 돈을 이렇게 왕창 풀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있는데 그렇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4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을 왕창 풀고 있지 않잖아요. 금리를 내려가지고 막 버냉키에 빙의해가지고 파월이 돈을 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10.1을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의도가. 그렇죠? 이 의도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 저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표현되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돈이 왕창 풀렸을 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어떤 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다른 하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도 주장하더라도 좀 주장이 흐트러지겠지만 지금 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까 전에 승리 아니면 죽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기저기서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뭐 승리 아니면 죽음을 달라, 승리 아니면 죽음 달라. 그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리 아니면 죽음. 트럼프에겐 관세 아니면 감세.